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챕터 2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챕터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7번 문제. The wings on a stonefly. 스톤플라이는 곤충입니다. 이렇게 생긴 곤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강도래라고 합니다. 물가에 시냇가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기는 있는데 날개를 펄럭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강도래의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강도래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지는 못한다. 다만 강도래는 바람이 불면 수면 위에서 날개를 살짝 들어 올려서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는 있다. 마치 돛을 하듯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강도래가 어떤 정해진 직선거리를, 이제 직선거리인데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 정해진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날개를 올리면, 즉 돛처럼 하면 좀 빨리 가면 7.3초가 걸리고, 이동하는데 날개를 접으면, 그래서 바람을 타지 않으면 24초가 걸린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강도래의 날개를 올린 속력 VS와 VS의 첨자 S는 sail이라는 뜻입니다. 돛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날개를 접은 속력 VNS 사이의 B를 구하라. NS는 no sail 이런 두 개의 B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강도래가 처음 1.5m를 날개를 올리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날개를 접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VS를 이용해서 표현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직선거리를 줬죠. 그래서 그 직선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올리고 갔을 때는 7.3초. 그래서 TS는 7.3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날개를 접고 갔을 때는 TNS는 24초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 거리를 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VS는 L 나누기 TS고 VNS는 L 나누기 TNS가 되겠어요. 둘 사이에 B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VS를 VNS로 나누면 되죠. 근데 그게 L분의 TS하고 L분의 TNS니까 L은 상쇄되고 TNS 나누기 T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기 주어진 시간을 대입하면 24초 나누기 7.3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B니까 단위가 없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요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숫자 3개 정도 해서 3.4, 2개, 여기서 봤더니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런데 2개짜리가 좋겠죠. 그래서 V 나누기 VNS는 3.3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강도래가 1.5m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 1.5m를 D라고 놓죠. 그 1.5m를 날개를 올리고 간 시간하고 날개를 접고 간 시간 사이에 B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날개를 올리고 간 시간은 그건 TS인데 아까 TS가 한번 나왔으니까 TS 프라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D를 VS로 나눈 거죠. 그 날개를 접고 간 시간은 D를 VNS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VNS는 여기서 VS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VNS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좀 숫자 많은 걸로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VS분의 3.28767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TNS에서 TS를 빼면 이렇게 뺀 거니까 요거 3.287673D에서 D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2.28767D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D에다가 1.5m를 대입하고 이걸 VS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VS는 그대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D를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값이 나왔냐면 3.431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자리만 택해가지고 그 시간 차이는 3.4m 나누기 VS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을 마치고 이제 40번 더 보겠습니다. 파라슈티스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사람이 처음 40m를 자유낙하고 이건 낙하산을 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낙하산을 편 뒤에는 1.5m/s 제곱의 비율로 감속하다가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면 이제 빠른 속도가 됐는데 낙하산을 피니까 점점 더 느린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닿을 때 속력은 3.00m/s이다.
이 사람이 공중에 있던 시간과 뛰어내린 곳의 높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플러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벡터량의 부호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다른 두 구간이 있죠. 자유낙하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속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유낙하 구간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먼저 40m를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y0는 40m인데 이것을 h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뛰어내렸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데 자유낙하니까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은 아래니까 이거 A는 G인데 그건 플러스 9.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공중에 있던 시간과 뛰어내린 곳의 높이를 구하는데 이 구간의 높이는 이미 알고 있고 이 높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40m 구간의 마지막 속도를 먼저 구합니다. 이 마지막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서 주어진 거 가지고 마지막 속도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속력이 주어지고 가속도가 주어지고 간 거리가 주어지죠. 그럼 바로 이거죠. 2a x-x0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v제로가 0이니까 요거 이제 없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우리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를 구하는데 이때 a는 g고 그 다음에 x-x0는 바로 h1에 해당하는 거죠. 그 h1은 40m니까 9.8하고 40m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건 아주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문제에서 아마 설계에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8.0m/s가 딱 떨어지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그건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다 주어졌으니까 가장 간단한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건 v는 at 더하기 v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0가 0이니까 t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t는 a분의 v인데 a가 바로 g죠. 그리고 v는 바로 여기서 구한 28m니까 그걸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1은 2.85714 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숫자 3개 정도로 하면 되니까 2.86 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내려오는 시간은 2.86초고 첫 번째 구간의 높이는 40m인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감속 구간을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구해놓은 거 하고서 감속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앞에서 풀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면 V0는 28m/s죠. 이건 이제 앞에서 풀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의 처음 속도 이건 이제 28m/s. 첫 번째 구간의 마지막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의 마지막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건 3m/s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속을 한다고 했는데 아래쪽이 플러스고 감속이니까 마이너스 1.5m/s 제곱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지 됩니까? T2하고 H2 요 두 개 다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죠. 이걸 구하는데 T2하고 H2를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식은 뭐가 있냐면 V는 AT 더하기 V0 바로 이거 이용하면 T를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ax-x0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 하면 h2를 구할 수가 있죠. h2가 바로 x-x0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가지고 t2를 구하겠습니다. 감속 구간에 걸린 시간 t2는 뭐가 돼요? a분의 v-v0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분자도 0보다 작고 분모도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이제 값이 딱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이게 마지막 결과가 아니니까 중간 결과니까 요거 4개 정도 이렇게 취해 놓겠습니다. 4개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구간의 간 거리를 구하겠어요. 간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H2니까 H2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여기다 전부 다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간 결과니까 여기다가 4자리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뭐냐면 마지막 결과는 파란색에다가 빨간 네모를 두르고 중간 결과는 이렇게 빨간색에다 파란 네모를 둘렀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공중에 있던 시간, 그건 바로 T1과 T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T1과 T2를 더했더니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첫 번째 거는 세 자리가 나왔지만 요건 이제 네 자리죠. 요거 그 단위가 하나가 더 높아져서 그랬죠. 그래서 결과를 구했더니 19.53인데 여기서 답은 세 자리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T는 19.5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으로 물어보는 건 무엇입니까? 뛰어내린 곳의 높이죠. 처음 뛰어내린 곳. 그러니까 H1 더하기 H2 하면 요거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H1 더하기 H2를 우리가 넉넉하게 여기 숫자를 취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4개 중에서 숫자 여기다 3개를 취할 것 같으면 298m 이렇게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번을 마치고 이제 43번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43번은 절벽 꼭대기에서 사과를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절벽의 높이가 얼마냐면 120m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만히 떨어뜨렸더니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문제는 뭐냐면 처음 절반인 60m를 떨어지는 시간과 나중 절반인 60m를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시간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다르겠죠. 떨어지면서 점점점 빨리 떨어지니까 위쪽 구간이 조금 더 길고 아래쪽 구간은 좀 더 짧겠죠. 이것도 역시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처음 절반과 나중 절반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준 건 간거리죠. 간거리를 H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60m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V제로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A는 지고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9.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T1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T1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여기 거리가 주어졌고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T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밖에 없겠죠. x-x제로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게 V0가 0이니까 요식 가지고 구하면 요거 T를 이제 제곱근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는 여기 A는 G니까 G분의 2의 y-y0, y-y0는 이제 H1 60m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것 같으면 계산하면 좀 자질 넉넉하게 3.4993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 3개로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는 3.50초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도 구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구간의 나중 속도도 좀 구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두 번째 구간의 첫 번째 속도가 첫 번째 구간의 나중 속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T1을 알았으니까 나중 속도 V는 AT1 더하기 V0로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V0는 0이니까 AT1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했더니 V는 34.3m/s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중간 과정의 답이기 때문에 빨간색에다 파란 테두리를 했죠. 요건 문제 A번의 답이니까 파란색에다가 빨간 테두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 구간에 대해서 문제에서 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준 거, 요거가 V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 거리는 60m로 똑같고, 그 다음에 V0는 34.3m/s,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9.8m/s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구할 게 바로 무엇입니까? T2죠. 그 T2 구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뭘로 구해야지 돼요? x-x제로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T 이걸로 구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0이 안 되죠. 그럼 무엇이 됩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주어진 걸 다 대입하면 요거 2분의 1 A, 2분의 1 G니까 4.9T 제곱, 우리 T2를 구하니까 T2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V0는 34.3이니까 34.3 T2 빼기 60.
여기 무엇입니까? x-x는 60이니까 빼기 60은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근해 공식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답이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를 계산했더니 뭐가 되냐면 1.449초.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449초가 되는데 요거 어떻습니까? 떨어진 시간이 요거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게 답이니까 우리 세 자리로 구하면 T2는 1.45초. 그래서 앞에서 T1은 3.5초에 비해서 좀 짧다라고 짧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니까 좀 복잡해서 어디서 계산이 틀렸는지 하는 걱정도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다른 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V하고 T2를 따로따로 구하면 우리 제곱근 계산하자 2차 방식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할 식은 먼저 V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V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것에서 V 구하려면 우리 뭘 이용하면 됩니까? 바로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V를 구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 속도는 우리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속도 구하면 여기서 루트 씌워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V는 48.5m/s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서부터 t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a분의 v-v0, a는 g니까 g분의 v-v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44923초인데 이것도 세 자리를 할 것 같으면 1.45초 해가지고 아까 구한 거하고 같은 답이 나왔죠.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쉽습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외우지 못했으면 자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번을 마치고 이제 4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Tug of War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 유명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1889년에 인도의 자발푸르에서 줄다리기 경기가 열렸는데 그 줄다리기 경기가 2시간 41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밧줄의 중심점이 이긴 사람 쪽으로 3.9m 이동했다. 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밧줄 중심점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cm/min 분당 몇 cm인가로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죠. 그럼 평균 속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간 거리를 이동한 변이를 무엇으로 나누면 됩니까?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혹시 이게 부호를 갖고 있다면 부호를 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변이는 바로 뭡니까? 3.9m죠. 근데 이거 cm로 해야 되니까 390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2시간 41분인데 요거 분속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2시간이면 120분이고 여기다 41분을 더했으니까 161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간 거리를 델타 t로 나누고 그대로 390cm 나누기 161 분 이렇게 해놓고서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 자리로 이제 우리가 취한다고 하면 2.42cm/min 이게 바로 분당 cm로 표시한 이제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번을 마치고 우리 49번을 보겠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로 공을 던졌습니다. 높이가 45m인 빌딩의 꼭대기에서 수직 아래로 던진 공이 2초 만에 왜냐면 어떤 창문의 위쪽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그 창문 위쪽까지는 높이가 11.8m라고 할 때 창문 위쪽을 지나가는 공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게 45m인데 여기 이제 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공이 떨어졌을 때 맨 꼭대기에서도 가만히 놓은 게 아니죠. 던져서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창문 위쪽을 지나가는데 이때 그 건물의 높이가 45m입니다. 그리고 공이 지나가는 창문의 위쪽까지
위까지가 11.8m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대기에서 이 창문의 위쪽까지는 45에서 11.8을 빼면 33.2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아래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고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2초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초입니다. 그래서 2초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간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y-y제로는 33.2m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가속도가 주어졌죠. 아랫방향이니까 9.8m/s 제곱입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V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V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식이 뭐가 있냐면 가만 봤더니 어떤 식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기가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V가 나오는 식 가장 간단한 식이 바로 뭐였어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V는 AT 더하기 V0죠. 근데 우리 뭘 합니까? 여기서 A는 알고 T도 A는 알고 T도 아는데 V0를 모르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V가 또 하나 있는 식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식에는 V가 없죠. 그 X는 2분의 AT제곱 이건 V가 없죠. 세 번째 식에 V가 있습니다. 그래서 2AX-X0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여기에 V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두 식을 이용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1식을 2식에다 대입해서 V0를 어떻게 없애든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식을 2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대입을 잘 하기 위해서 1식을 어떻게 고치냐면 V-V0는 AT 이렇게 고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요걸 갖다 인수분해를 하니까 V-V0 더하기 그 다음에 V 더하기 V 빼기 V0 더하기 곱하기 V 플러스 V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기 딱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AT 그럽니다. 그러니까 A가 양변에 없어지죠. 그래서 V 더하기 V0는 뭐가 돼요? T분의 2 X-X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거는 1차식이고 요거는 2차식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V와 V0가 있는데 1차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가지고 우리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건 뭐냐면 V인데 우리가 아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V-V0는 AT 그 다음에 V 더하기 V0는 T분의 2 X-X0인데 우리 V도 모르고 V0도 모르죠. 근데 우리 V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V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식을 이제 더하면 V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했더니 좌변이 2V가 나오고 V0는 없었죠. 그래서 2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AT 더하기 여기 2가 상쇄되고 T분의 X-X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다 대입합니다. 값을 다 대입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미터/세크에서 요거 다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6.4 미터/세크가 딱 나오고 요건 세 자리로 그대로 잘 나오니까 아주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26.4 미터/세크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번까지 하고 우리 이제 2장을 이제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에서 66번까지 문제 있는 중에서 안 푼 문제가 5개가 남았습니다. 이 5개는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2장 마지막 이제 그 4번째 강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